유닛 9 벌칙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반자에 대한 벌칙, 과징금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선 벌칙은 징역 또는 벌금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해당이 되고요. 이 부분들은 문제에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그런 위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해당되는 것을 그래서 분리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위반자는 공중위생 영업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한 자, 영업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 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시설을 한 자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영업신고나 폐업신고를 폐쇄 명령, 어떤 영업 정지 명령, 폐쇄 명령을 받았어요. 너는 영업하지 마 라고 했는데도 영업을 했을 때는 상당히 큰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해당이 된다는 거. 영업신고, 그리고 폐쇄 명령, 그리고 정지 명령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실 것 같고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영업위생 영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개선 명령,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면허 취소에도 계속 이 미용 업무를 행한 자, 면허를 받지 않고 이 미용 개선이나 업무에 종사한 자가 이 300만 원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과징금 처분이고요. 과징금 처분은 시, 군, 구청장이 정하는데요. 이때 첫 번째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통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셔야 되고 과징금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재산에 대한 환수까지도 들어가는 부분이 과징금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과태료는요. 과태료의 처분은 300만 원짜리 그리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 미용시설의 설비의 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 그 다음에 공중위생법상 필요한 보고를 당국에 하지 아니한 자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경우는 이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이 미용 업무를 행한 자,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아니한 기구를 분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고객에게 일회용 면도날을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에게 사용했을 때 이랬을 때 과태료 얼마나 이거 모두 어디에 해당돼요? 위생관리 의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라고 해서 외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는 누가 하냐? 시, 군,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이것도 꼭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는 과태료 처분에서 불복이 있어요. 그러면 고지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고요. 이의를 제기한 때의 처분권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의 제기가 없이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그래서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본인의 대표자, 본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하면은 두 사람 다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에 벌금형을 해서 양벌 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처분 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은 면허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 또는 명령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잘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미용사 자격이 취소된 죄는 1차 위반 때 행정처분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미용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차 위반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1차 위반이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미용사 자격이 취소된 때 1차 위반 면허 취소.
자격정지, 면허정지, 면허 결격자의 결격사유, 면허 취소, 이중으로 면허 취소, 면허 취소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걸 하나로 묶어서 좀 외우시면 되실 것 같고요. 미용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첫 번째는 면허 정지, 두 번째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자격 정지 처분 기간의 하나고요. 그 다음 이제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는 면허 정지 3월, 6월 면허 취소에 해당이 되고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때는 면허 취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면허 취소 1차 위반에 해당되는 걸 같이 외우시고 나머지 부분을 세 가지를 별도로 외우시면 이 부분은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실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까지 해서 거의 비슷한 것끼리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법 또는 명령 위반을 했을 때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했을 때, 소독환기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 분리하지 않았을 때, 미용업 신고증, 면허증 원본 요금표 게시하지 않았을 때, 조명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에 1차, 2차, 3차, 4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데 묶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아니한 기구를 위반했을 때 3차 위반은 무엇이냐? 그럼 뭐 찾으셔야 돼요? 영업정지 10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죄,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개선명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1차, 2차, 3차, 4차 위반이 이렇게 된다는 거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좀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놓으신 부분들은 함께 묶어서 좀 외우시면 조금 편안하게 그런 외우시는 부분이 되실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좀 많이 보시고 그리고 계속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법규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더 알아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령으로 개정을 했는데요. 변경 전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했어요. 영업신고를 이제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근데 조금 완화가 돼서 이제는 변경 후에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그리고 영업장 폐쇄 명령으로 1차, 2차, 3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성매매, 알선 등 풍속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보시면 1차, 2차 위반, 그래서 손님에게 윤락행위 행한 경우에서 영업정지 3월, 2차 위반 영업장 폐쇄 명령, 그다음 손님에게 도박, 급하게 사행행위를 했어요. 1차 위반 1월, 영업정지 2월, 2차 위반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무자격 안마사로 인하여 안마사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할 경우는 1차 위반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3차 위반 영업장 폐쇄 명령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좀 비슷한 것끼리 묶어가지고 함께 그 해당되는 행정처분 그리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 구분해서 함께 묶어 외우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공중위생관리법규에 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